안녕하세요, 오마왕입니다. 오늘은 관계에서 참는 것과 배려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갈등이 생길까봐 불편한 것을 혼자 감당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감정을 계속 누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이유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갑자기 그 관계 자체가 지겨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은 참는 것과 배려하는 것이 왜 다른지, 그리고 참음이 쌓여서 관계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려는 상대를 위한 자발적 선택이고, 참음은 자기를 억누르는 비자발적 억압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달라요. 배려할 때는 자기 감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양보합니다. 나도 불편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먼저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요. 이때 자기 감정은 무시되지 않고 다만 잠시 후순위로 미뤄질 뿐입니다. 그래서 배려한 뒤에는 뿌듯함이나 편안함이 남습니다. 참을 때는 자기 감정 자체를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아. 말하면 상황만 나빠져. 이때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눌릴 뿐이에요. 눌린 감정은 점점 압축되면서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참은 뒤에는 답답함, 억울함, 원망이 남아요. 핵심적인 차이는 자기 감정이 인식되고 존중되느냐의 여부입니다. 배려에는 자기 돌봄이 포함되어 있지만 참음에는 자기 무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려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지만 참음은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참는 것이 쌓이면 관계에 정해진 순서대로 균열이 생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감각입니다. 처음에는 참을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지만 반복되면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자기 마음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원망의 축적입니다. 감각은 둔해졌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원망이 조금씩 쌓여요.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유 모를 짜증이 나고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폭발 또는 단절입니다. 쌓인 감정이 한계에 도달하면 아주 사소한 계기로 폭발하거나 갑자기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극단적 행동이 나타나요. 상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당황하지만 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참음이 터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참았던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서 미안해. 내가 유난이었어. 라며 자기를 탓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난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마음이 보낸 자연스러운 경고 신호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분은 10년 넘은 친구 관계에서 늘 맞춰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만날 장소도, 먹을 메뉴도, 대화 주제도 항상 친구가 정했고 본인은 거기에 맞췄대요. 처음에는 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를 만나기 전날 밤부터 기분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서 더 답답했대요.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이야기만 2시간째 하는데 갑자기 나는 한 번이라도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한 적 있어? 라는 말이 튀어나왔대요. 본인도 놀랐고 친구도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10년간 한 번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참는 것이 배려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자기 존재를 관계에서 지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연인에게 불편한 것이 있을 때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 갈등이 무서워서 괜찮은 척 했던 거예요. 그러다 쌓인 감정이 한 번에 터져서 연인에게 그동안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냈고 연인은 그런 감정이 있을 줄 몰랐는데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라며 서운해했대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관계를 지키려고 한 참음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참음에서 벗어나 건강한 배려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자기 감정을 먼저 인식하세요. 상대에게 반응하기 전에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배려인지 참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것은 표현해도 된다고 자기에게 허락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깨질 거라고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솔직한 표현이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마음을 전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괜찮아 라는 말을 자동으로 하고 있다면 한번 멈춰보세요.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갈등이 무서워서 괜찮은 척 하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 괜찮다면 괜찮다고 말해도 좋지만 괜찮지 않으면 사실 좀 불편했어 라고 한마디만 덧붙이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작은 시작입니다. 네 번째, 관계에서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소진됩니다. 나를 잘 돌봐야 상대도 잘 돌볼 수 있어요. 건강한 배려는 충분한 자기 돌봄 위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위해 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조금씩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진짜 배려는 자기 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기 감정이 무시된 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억압입니다. 오늘 밤 최근에 누군가 앞에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순간이 있다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돼. 내 감정도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마음은 상대의 편안함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이 관계 안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관계에서 오랫동안 참아오면서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는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